영장 기각 조국 동생 수술병원 물색중. 조모 씨죠. 디스크 수술을 해달라. 부산의 한 A병원이 수술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수술할 상태가 아니다. 그거 안 해도 된다. 수술 안 하셔도 돼요. 그러자 조국 장관 동생이 대구 등 타 지역 병원도 물색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영장 기각 사유 중 하나가 건강 상태. 어떻게든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으려 하는 것 같다. 재영장을 검찰이 청구할 것에 대비한다라는 관측도 현재 제기되고 있다는 건데, 김영조 의원님. 네. 아니, 멀쩡한 허리를 왜 자꾸 이렇게 수술 받으시려고 하세요? 그 병원에서는 안 받으셔도 된다는데. 예, 수술은 어쨌든 이런 디스크 수술이든 저런 수술들은 안 받는 게 좋습니다. 안 받는 게 낫다. 예, 훨씬 재발할 가능성도 많고 예. 고통스럽고요. 두뇌에 굉장히 심각한, 왜냐하면 체면이 마취를 하기 때문에. 체면은 특히, 우리가 보통 그리고 나이 드신 분은, 저분은 뭐 나이가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우리나라 병원들이 양심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한다는 것이 하나 나타나고 있고,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조 장관 일가들이 국민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렇다면 정말 어떤 형태로든 그것이 뭐 검찰이 먼지털기 수사를 했든 어쨌든 그렇게 됐으면 빨리빨리 가서 조사를 받을 게 있으면 조사를 받고, 또 어쨌든 협조적인 부분을 해야지. 최소한 어떤 자기 형이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이면 법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어떻게 예. 보면 법을 악용하는 것으로만 말하자면 법대 나와서 법을 빠져나가려고 법을 배운다, 이런 것을 국민에게 보여주는. 또 국회에서도 판사했던 분들이 저렇게 사회를 못 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 후배들한테 볼성사납고 미안해요. 예. 우리나라 그동안에, 지금은 아니었지만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이 가는 데가 법대고, 또 최고의 머리 좋은 분들이 한 분들이 검사 판사 아닙니까? 예. 그런 분들이 저렇게 사적인 이익을 통해 이익을 위해서 법을 쓰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예. 참, 물론 이제 급하신 분들은 허리 디스크 수술 당연히 받으셔야겠지만, 김영주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서도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데 해달라고 하면은 그건 위험할 수도 있다. 오히려 좀 조국 장관 동생께서 건강을 좀 생각하시길. 다른 부위에 수술 부탁드릴게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수술이 안 되는 부위일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만 양심을 수술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양심의 수술을 받아야 네, 디스크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성당이나 절로 가야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성당이나 교회나 절이나 양심을 수술.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조 장관 동생 이야기였고요. 청와대가 조국 장관 임명 철회, 그리고 조국 장관에 대한 수호의 목소리, 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서 청와대가 답변을 했습니다. 강정수 소통센터장의 답변 한번 들어보시죠.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 철회의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 평범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번 절감하였으며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 답변을 들으면서 청와대가 정말 국민의 뜻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또는 뭔가 조치가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겠습니까, 국민들이? 너무 그냥 일상적인 그냥 라디오 틀듯이 그냥 뭐 다른 민호, 물론 다른 민호도 다 하나하나 소중해요. 하듯이 너무 그냥 기계적으로 그 로봇이 나와서 읽는 것처럼 저렇게 무미건조하게 이 사태를 보고 있는 이 청와대 인식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어제 국감장에 있었던 국민권익위원장이 하셨던 그 정도의 답변이라도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의 성의. 예, 뭐냐면 막 우물쭈물하지만 고민의 모습이 보였어요. 국민권익위원장 이해충돌이 있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해충돌 얘기를 하면서 살짝 저쪽이 뭐라고 반응할까까지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 사촌 이내 친족이라 그러니까 혹시 부부간에는 몇 촌인지 아세요? 무촌입니다.
예, 무촌일 수도 있고 영촌일 수도 있고. 영촌. 무는 촌이 없지만 영촌은 4촌 이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4촌 이내라고 되어 있으니까 공무원 행동 강령에 부인은 4촌 이내가 아니고 5촌 조카니까 그래서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까지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 얘기는 적어도 국민권익위원장은 진지하게 공무원 행동 강령이라든지 김영란법이라든지 이게 충분히 문제가 될 것이라는 걸 고민을 하고 답변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약간 책임을 회피하는 뭐 덧붙이긴 했지만 그런데 청와대의 저 답변을 한 센터장의 답변으로 받아들이질 않고 대통령의 말씀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통 청와대의 민원 중에서는 대통령께서 직접 해결할 수 없는 것도 막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 그런 답변도 진지하게 답을 해주는데 하물며 이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임명권자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결하겠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 마치 다른 나라 얘기인 것처럼 답을 놔서 진지하고 무겁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저 단어 하나만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평범한 국민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 평범한의 반대말은 비범한 국민이거든요. 왜 국민이 평범하거나 비범한 걸로 나뉘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전 궁금증이 들었어요. 아마 저러한 어떤 저것도 가르려고 하시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었기 때문에 김 장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와닿지 않는 그런 서명처럼 느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청와대 답변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